진짜 힘든 일 생기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대표님들이 왜 사서 마음고생 하냐고 뭐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진작 준비만 잘 했다면요. 돈,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퇴사하고 다시 1인 기업가 한다면요. 절대 반복하지 않을 최악의 실수 7가지를 준비했어요. 제 뼈아픈 기억이고요. 나름 좀 흑역사죠.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퇴사 준비하시거나 1인 기업가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공유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 좀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퇴사하고 제가 1인 기업가로 산지 벌써 3년 차예요, 여러분. 진짜 시간 빠른데. 그래서 그때 이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장난컨대 오늘 7가지 이거 실수 이것만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프리랜서 혹은 1인 기업가로 훨씬 더 수월하게 매출도 빠박 올리면서 성장할 수 있으실 거예요. 솔직히 퇴사하고 내 일하면 내가 회사 다닐 때처럼 일을 한다면 정말 돈 많이 벌고 갔죠.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 뭐 실제로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일하는데 연락 오는 곳은 없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죠? 불안하죠. 불안해서 잠도 안 오잖아요. 유튜브에서 1인 기업가 뭐 혼자서 돈 1,000만 원 버는 거 다 쉽다고 하고 뻔한 소리만 하죠. 여러분들 이 영상 뻔한 소리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제 피땀 눈물이 담긴 뭐 뼈아픈 스토리 다 공유해 드릴 거고 정말 현실적인 가이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 채널은 항상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막 뜬구름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처럼 그런 거 알려드릴 거고 저도 예전에는요 여러분들보다 좀 더 심했어요. 퇴사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일은 없고 불안해서 뭐 단가 후려치는 일까지 다 받았거든요. 초기에는. 그리고 뭐 클라이언트 연락만 기다리다가 뭐 하루 다 가고 혼자 막 끙끙 앓다가 방향성 잃고 맨몸 빠지고 이런 게 뭐 한두 번은 아니에요. 아마 프리랜서 처음 하시거나 그러면 엄청 공감하실 거예요. 엄청 막막하죠.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막 절망하고 있다가 뭐 9년차 콘텐츠 마케터의 경험을 살려서요. 저만의 원칙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좀 정리하고 과감하게 끊어냈어요. 첫 번째는요, 일만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퇴사 초기에는 내 실력만 좋으면 누군가 알아서 나 찾아와 줄 거겠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이 굉장히 냉정하죠. 뭐 가만히 집에서 열심히 내가 뭐 일하고 있다고 해서 뭐 날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시고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에서 나를 좀 알리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뭐 콜드 미팅 잡아서 미팅하고 뭐 영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요. 어떤 걸 잘하는지 계속 소셜미디어, SNS, 저처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나를 알리는 활동을 해줘야 해요. 생각보다요. DM이나 카카오톡 비즈니스 문의로 연락 꽤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경로로 노출을 시켜주되 여러분들만의 뭐 전문성과 고유한 경험을 살리는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알고리즘 너무 잘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정말 노출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뭐라도 해라 제발.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두 번째는요. 혼자서만 일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1인 기업가 다 혼자 일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전 맞아요. 1인 기업 혼자 일하는데 1인 기업가의 가장 큰 고립은요. 가장 큰 함정은요. 1인 기업가의 가장 큰 함정은요. 바로 이 고립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다 보니까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 혹은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조언 되게 많이 들었는데 준호 헤어 대표님 있잖아요. 준호 헤어 대표님 인터뷰 중에서 저는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준호 헤어 대표님은 아무리 비싸더라도요. 업계 1등한테 배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내 비즈니스에 적용시키면 내가 업계 1등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말 듣고 저도 비즈니스 마인드 완전 바꿨거든요. 저도 지금 제 비즈니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고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 교육을 받은 지. 그래서 뭐 따져보면은 거의 70만 원 정도 매달 자기계발비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내가 모르고 부족한 부분 다 알잖아요. 우리 어떻게 부족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돈을 지불하더라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장할 수 있거든요. 만약 내가 이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더 잘 하더라도요. 나보다 어떤 특정한 분야를 잘하는 전문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꼭 찾아가는 편이에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업계에서 좀 경력이 찼는데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물론 공감해요. 하지만 저의 생각에는 나보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하는 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내가 배우고 싶다 하면 찾아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투자 잊지 말아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파이프라인 하나가 잘 된다고 안주하지 않는다. 요거예요. 많은 분들 저도 좀 그런 적도 있어 갖고 저도 뭐 당연히 그랬고요. 1인 기업가는 여러분 뭐죠?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죠.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 나중에 일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기죠. 당연하죠. 그리고 일이 잘 되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줄어들 때는 더 미치겠죠. 더 걱정되잖아요. 예,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죠, 대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고달픈 직업이기도 해요. 뭐 다 좋지만은 않죠. 모든 직업에 다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1인 기업가 분들은요, 큰 외주 프로젝트를 하나 따내거나 뭐 특정 수익 모델이 터지는 경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고 마케팅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인 기업가에게 영원한 클라이언트 없어요, 여러분. 지금 파트너 너무 좋죠. 사실 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네, 없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계약이 끝난 순간 수익은 다시 영원히 되잖아요. 그래서 일이 가장 잘 풀리고 바쁠 때일수록요, 시간을 쪼개서 다음 먹거리를 고민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뭐 저처럼 유튜브를 한다든지, 인스타로 알린다든지, 이런 활동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프리랜서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순수 노동 시간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것도 물론 좋죠. 하지만 여러 비즈니스 구조를 짜두고서요, 영업을 하지 않아도 문의가 들어오는 구조를 확보해두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콘텐츠 비즈니스 퍼널을 설계해 두었기 때문에 직접 다니거나 영업하지 않아도요, 연락이 닿아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날 알리셔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가 막 영업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플랫폼에 정말 비싼 비용 수수료를 지불하고서 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수수료 떼이면서까지 일을 하고 싶진 않거든요. 예,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왜냐면 내가 알리면은 바로 순수해서 높아지는 구조인데 왜 굳이 플랫폼에 내가 외주를 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가끔 있어요. 네 번째는요. 불편한 이야기 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저는 정말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불편한 이야기 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 계약서, 업무 대금, 뭐 계약 연장 등등. 그런데 이게 내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제 손해예요. 상대방 클라이언트나 파트너 분들은 별로 손해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일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 권리라고 해야 하나? 뭐 어떻게 보면 1인 기업가 대표는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스스로 챙기기 시작했어요. 뭐 착한 사람 되고 싶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뭐 돈 이야기, 뭐 연장하는 거, 업무 범위, 워크스코프 이런 거 껄끄러운 상황을 피하면요 결국 내가 다 떠안게 되거든요. 그리고 절대 고객사 분들은요, 물론 좋은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을 100% 이해해주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내 권리를 챙겨주는 건 나죠. 내가 챙겨야 된다. 이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무리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요, 정말 끙끙 앓지 마세요. 이게 우리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다 사인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해주세요. 선을 또 그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계약서는 갑을 관계이지만 사실 저는 비즈니스 파트너라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무리한 요구다. 이런 경우에 저는 좀 얘기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그래야 계약서 기반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여러분 불편해도 내 거 내가 챙겨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계약 연장 같은 경우에도 눈치 보지 말고요. 내가 미리 소통하세요. 그래야 내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계약 연장 될 것 같은데 기다려야지. 이런 마음이면 여러분 좀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랬고, 저는 이제는 좀 미리 좀 말씀드려보는 편이에요. 그래야 좀 내 걸 챙길 수 있으니까요. 5번째는요. 자유롭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1인 기업가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 1인 기업가에게는 직장 다닐 때 누리지 못했던 게 있죠. 바로 자유인데요. 자유엔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라요. 정말 와닿아요, 진짜. 오늘 조금 나태해지거나 효율 떨어지면은 일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내 열심히 달려야 하는데 누가 내가 달려야죠. 달릴 사람 없잖아요, 우리. 내가 달려야지. 직원은 저는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책임을 좀 져야 돼요, 자유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동진 평론가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평론가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하면서 자유의 대가로 불안감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은 더 유연하고 책임감 있게 즐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지점이 제가 좀 하나의 과제로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일만 하려고 회사가 아니에요, 정말. 저도 좀 되게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가진 리소스를 투 더 풀리스트 이렇게 좀 극대화해서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란 리소스를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노하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좀 진짜 좋아요. 저는 이거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흔히 프리랜서나 1인 기업가는 뭐 늦잠 자고 카페에서 일하는 것 같죠. 하지만 명확한 루틴이 없으면 여러분, 자유는 곧 나태함으로 이어집니다. 뭐 회사는 강제성이 사라질 만큼 내 일상을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수면이나 운동이나 식단에 대해서 엄격한 자기만의 원칙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요. 자, 제 스토리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맨날 거의 올리거든요. 그래서 주 6회, 수영을 가고 주 3회 웨이트 좀 병행하면서 지금 음식도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몇 끼마다 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노력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뭐 간헐적 단식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디스시플린, 규율이라고 하고 있죠. 특히 혼자 일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강풀 작가님 아시죠?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도. 강풀 작가님은 매일 새벽 4시 기상하시고요. 4시 반까지 작업실에 가셔서요. 무조건 내장 집필이라는 철저한 자기 루틴을 10년 동안 유지하셨대요. 정말 대단하시죠? 와, 10년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너무 멋지시고, 특히 작업실에 도착하면은 딴짓 없이 바로 콘티 작업을 시작한 걸로 유명하세요. 그래서 내 몸과 체력이 무너지면요, 비즈니스도 금방 무너져요. 육체는 정신을 지배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너지는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비즈니스도. 그래서 제발 운동, 식단, 잠, 수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잠 줄이지 마시고 운동 제발 꼭 해주시고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영양제 드시고, 영양제보다 사실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게 훨씬 중요해요. 뭐 술 먹고 영양제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술을 드시지 마시고 영양제 먹지 마세요. 그게 훨씬 납니다. 여섯 번째는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유튜브나 1인 기업가나 인스타에서 왜 시작하지 못할까? 이거 다 하면 좋은 거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유튜브 하면 좋은 거, 인스타 하면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왜 못할까? 제가 정말 수많은 수강생분들을 가르쳐보고 컨설팅 하면서 느낀 게 딱 이거예요. 다들 완벽하게 할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좋죠. 말 너무 좋은데, 근데 실제로 왜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할까? 저도 그 내면 정말 깊숙이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수강생분들도 저한테 고민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럼 다 이런 비슷한 기저가 있어요. 뭐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조회수 폭망하고 싶지 않아요. 마찬가지인데 다들 이런 고민하죠. 내 콘텐츠 조회수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른 분들이 뭐 시간 날 때 해볼게요. 뭐 가을 끝나고 해볼게요. 뭐 이번에 끝나면 해볼게요. 내년에 해볼게요. 벌써 올해가 되었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 가장 많이 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시간이 날 때는 거의 없어요. 뭐 그래서 내가 잘하는 방법을 많이 배우셨다면은 시작하시고 시도해 보시면서 시행착오를 겪어 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정말 세이노님을 좋아하는데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승자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먼저 하느라 바쁘다라는 말,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정말 공감하고요. 완벽하게 준비하려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가능성 중독에 빠져요. 이거 정말 안 좋은데, 내가 뭘 시작하지 않아서 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그것 때문에 난 더 시작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이것마저 없어지잖아요. 공감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요, 실패하는 순간 내가 유일하게 위안 삼았던 성공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사라질까 봐 정말 두렵죠. 너무 공감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가볍게 해보자 라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70% 정도 내가 준비가 되었다면 실행해 보세요. 일단 내 콘텐츠를 시장에 던져보시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뭐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제가 200만 채널 두 곳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뭐 촬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당연히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프로들이 오셔서 하지만 그분들도 항상 마음속에는 약간 될까? 이런 불안함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냥 근데 된다고 믿고 그냥 했던 거죠, 저희는. 그게 좀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7번째는요, 돈만 보고 일하지 않는다예요. 뭐 무슨 소리야?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맞죠. 하지만 당연히 돈이 되는 일을 해야 하죠. 하지만 눈앞의 매출만 보고서 장기적인 본질 강화에 도움이 안 되는 일만 더 없어 물면 안 돼요. 저도 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당장 통장에 돈이 찍히기 때문에 1인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런 단기적인 유혹을 거절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회사를 나와서 독립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 뭐예요? 왜 퇴사하고 싶고 왜 퇴사하셨어요? 당연히 내가 단순 하청업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는 브랜드 혹은 내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같이 협업하거나 선정할 때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준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이 일이 1년 뒤에 내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 이걸 가장 큰 중심으로 가지고 영업과 수주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당장 돈이 벌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잖아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훨씬 좋은 양질의 포트폴리오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 아마 좀 일 좀 해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1인 기업가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7가지 절대 다시 하면 하지 않을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사업은요, 1인 기업가 분들은 특히 시행착오를 얼마나 빨리 줄이고 내 페이스를 단단하게 유지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7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흔들림 없이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제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올해는 정말 나만의 콘텐츠 비즈니스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웨비나를 준비하고 있고, 국무원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마감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따로 제가 이거 어떻게 입장하는 거,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1인 기업가로 생존하는 현실 꿀팁을 놓치지 않고 싶은 분들은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요, 콘텐츠 비즈니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